잠깐만 주세요. 이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했던 유형이 싹 다 들어가 있어. 제일 뒤에는 개요 대학까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우평균 추정부터 상관계수까지 들어가는 게 쫙 다 있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상자 수렴도, 산포도, 상반계수, 그 다음에 무평균의 추정, 그리고 상반계수 뒤에 개요 문제까지 쫙 다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데이터 분석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겠다고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 이거를 왜 내가 지금 먼저 얘기하고 정리를 할 것이냐. 얘가 공통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매년 일본에서 1월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이나 국립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립이나 국립은 공통 테스트 문제, 성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 뒤에 하나씩. 그래서 앞에 이제 공통 테스트 문제는 내가 뭐라 그랬죠? 이 부분을 매게 돼 있어. 출제 원칙상. 여기는 무조건 출제하세요. 공통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 학생 여기 피해갈 수 없어요. 무조건 100% 매게 돼 있어. 오케이? 그것도 수학 1에서 수학 1.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오늘 주고 오늘 강의가 힘들 거라고 하냐면, 자, 한 문제가 몇 페이지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한 문제가 네 페이지. 이거 오늘 내가 강의할.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볼래요? 볼게. 자, 하나, 한 문제가 둘, 셋, 오케이? 이거 강의하려고 할지 이거 해석하다가 끝나요. 해석하다가. 네 페이지짜리인데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다 공통 테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길어요. 세 페이지. 네 페이지까지 가네. 네 페이지까지. 다 세네 페이지씩 한다고. 그리고 제일 뒤에 이게 개요 약대 문제야. 개요 약대 나 2024년에.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내 문제예요. 이거 해석을 못하면 풀지 못하겠지. 네? 앞에 공통 테스트는 해석을 못해도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 분더덕의 내용 다 빼버리고 그래프만 보고 풀 수 있게 얘기를 해주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일본 대학을 공부한다라고 치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되겠니? 근데 이따가 이거를 다음번 특강까지 다 해석을 해가지고 오는 숙제가 주어질 거야. 다음번 내가 특강할 때까지 이거 다 해석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겠다. 해석을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거 강의하려고 하는데 문제 강의하는 건 1시간이면 끝나는데 해석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 효율성이 없는 거죠. 나는 해석할 줄 알아. 어? 너무 잘해. 금방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시키려고 한 사람도 빼놓으셔도 해석할 수 있게끔 강의하다가 3시간 다 한단 말이야.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쓰라고. 해석 숙제. 물론 여기서도 나보다 해석 잘하는 인간들이 있겠지.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못한 학생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쓰세요. 해석 숙제. 그러면 1시간 내에 다 끝나. 해석 공부 시키면서 하려고 하면 3시간은 못 끝나요. 전부 다 12페이지인가 문제가 4문제인데 한 페이지당 한 문제당 3페이지씩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죠? 오늘 하고 싶었던 생각이 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게 뭐라고? 개요. 약대. 개요 약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개요 약대에서. 개요 간호대학에서 나온 문제도 있지만 문제수를 딱딱딱 패턴별로 줄여놨어요. 이것만 완벽하게 외우면 데이터 분석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마크도 남아. 왜? 개요 문제에다가 공통 테스트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몇 개 있지만 공통 테스트보다 쉬워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 갑니까? 오케이? 네? 왜 데이터 분석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느냐? 강의의 효율성과 여러분들의 1번 해석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주겠다.
만만치 않아요. 해석해봐. 지금 해석 잠깐만 5분간만 해봐. 5분간만 문제. 5분간만 문제 한번 해석해봐. 쫙 해석이 되는지. 그게 쫙 해석이 안 되면 1번 대학 입시 아직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 물론 우리가 구글링을 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는 대학 입시에서 내년 1월 말부터 시작하는 대학 입시에서 구글링 못하죠. 이제 그런 거야. 자, 해석을 하면 다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어. 안 보이는 거야.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물론 내가 얘기했어요. 공통 테스트 문제는 사실 해석을 3분의 1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게이어 대학은 네가 듣니? 천재야 천재. 아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천재야. 키도 크고 좋겠다. 난 너 정도 수준이면 나는 SBS 갔어. 연예인 데뷔했어. 진짜로. 자 그러면 오케이. 자 해석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 1번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잘 숙제를 하시고 아직 안 온 학생들이 많아서 이따가 끝날 때쯤에는 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프만 보고 풀어도 되긴 해. 근데 그래프만 보고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고 중간에 뭐 하나를 놓쳐서 또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야 해석을 정확히 다 하는 게 맞겠지. 되겠니?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정수의 분류로 가겠습니다. 정수의 분류로 가서 어디냐면 정수부터 할게요. 1번 책하고 정석하고 뭐 내가 갖고 있던 프린트하고 막 뭐야 섞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뒤에 하나씩 가져있습니다. 두 개 하나씩 종류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정수의 분류의 기본부터 이제 제대로 된 강의가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몇 번씩 하긴 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는 오늘이 처음이다. 자, 그러면 정수의 분류라는 게 뭐냐? 정수의 분류. 정수가 뭐냐면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0하고 뭐 자연수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정수라고 해요. 정수의 정의가 0을 포함한 자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걸 우리가 정수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0, 1, 2,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정수라고 해요. 그치? 정수의 정의가 저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뭐라고 주어지냐면 정수 조건 또는 뭐가 되냐면 자연수도 마찬가지. 자연수 조건을 준단 말이야. 문제를 딱 읽다 보면 정수의 집합에서 자연수의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을 준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왜 정수의 분류를 하느냐, 뭐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쭉 흘러오면서. 정수하고 자연수하고 전부 다 얘네들은 무슨 집합이냐면 무슨 집합이에요? 얘네들은 무한 집합이에요. 수학에서 얘네들은 무한 집합이라고 해요. 자연수도 1, 2, 3, 4에서 무한히 가는 셀 수 있는 카운터블 넘버죠. 그렇죠? 오케이? 카운터블 넘버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그리고 0을 포함하는 걸 정수라고 정의해요. 카운터블인데 무한하단 말이야. 무한해. 원소가 무한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면 이 무한한 원소를 다 대입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다 대입 못하지. 무한이 많은데 어떻게 다 대입을 하니? 못하잖아요. 그치? 못하잖아. 1, 2, 3, 4, 5, 6, 10억, 100억, 2조 얘네들 다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본 거야.
무한히 많은 거를 다 대입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정수의 분류를 도입한 거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냐 하면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EK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정수를 얘기한다면 얘는 뭐예요? 정수를 짝수와 홀수로 구별해 놓으면 짝수하고 홀수 안에 모든 정수와 자연수 다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수의 분류를 할 때 짝수와 홀수로 분류를 하겠다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내가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무한히 다니까. 얘는 홀수지.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지? 얘는 뭐니? 짝수니까 여기에 들어. 얘네들이 전부 다 이걸로 표현이 되니까 정수를 이렇게 표현해서 집어넣어서 하면 모든 정수를 다 대입했다고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래서 이제 정수의 분류가 시작이 된 거지. 얘는 짝수와 홀수를 구별하겠다. 짝수와 홀수를 구별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덜 수학틱한 거야. 수학틱한 얘기를 표현하면 얘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인 집합을 짝수와 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되겠나요? 자, 얘는 뭘 기준으로? 그렇지. 얘는 2를 기준으로 정수를 분류한 거야. 기준으로 정수를 뭐했다? 분류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니? 근데 문제에 따라서 2가 아니고 3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는 경우도 있대. 그럼 이렇게 놓는 거야.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얘는 3을 기준으로 분류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안 쓸게. 뭐 하나만 더 쓸까? 4K에서 4K 플러스 3이다. 그럼 얘는 얼마를? 4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정수의 분류야. 오케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이제 중심이 되냐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선생님, 여기서 3을 2를 기준으로 3을 4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떠한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문제 안에 다 힌트가 있어요. 문제 안에 두 개니까. 자, 문제 안에 항상 문제 안에 뭐 기준 수가 있어요. 기준 수가 있다. 2를 기준, 3을 기준, 4를 기준 이런 기준이 문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니?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리고 나서 문제 안의 기준수가 뭔지를 찾는 연습을 하고 분류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쭉 있다. 그래서 첫 페이지가 그거를 말로 표현해 놓은 거야. 이렇게 예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보기 1번을 보면 A가 정수일 때 A의 제곱을 3으로 나눈 자 3으로 나눈에다 밑줄.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 안에 뭐가 있다? 기준이 되는 뭐가 있다? 그랬지? 수가 있다 그랬지? 그 문제에서 3으로 나눈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이제 밑줄 긋고 그러면 3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세요. 3으로 나눈 거기에다가 정수의 분류 2페이지 거기에다 뭐라고 쓴다? 3으로 나눈 3을 기준으로 문제 아래에 항상 기준수가 정해져 있다. A가 정수일 때 A의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임을 보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거 정수를 한 방에 끝나지 않고 두 방에 끝낼게요. 오늘 준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합쳐서 아주 자세하게 할 테니까 잘 정리해 보라. 정수의 분류는요, 요즘 시험에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정수의 분류 내가 기출문제 뽑아놓은 것만 해도 20페이지인가 그래요. 내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상가함수, 도해방정식, 정수의 분류 해가지고 심화로 넘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 장만 선생님한테 내가 드리기로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을 본 거예요. 상가함수, 도해방정식, 그 다음에 뭐 집합, 그 다음에 정수론, 부정방정식 이거 1번 기출문제를 내가 다 뽑아놓은 걸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의할 때 다 쓰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알 텐데 문제 안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가 정수인데 얘를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라고 놓고 거기 있는 걸 쫓아서 하는 게 정수의 분리. A의 뭐라고 그랬니? 제곱. A의 제곱을 해. 물론 여기에서 K는 정수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야 369 뭐 10 이렇게 가는 거니까. A의 제곱을 하면 9K의 제곱이 되고 A의 제곱을 하면 9K의 제곱 다 쓰이니까 기본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를 제곱하면. 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 3을 기준으로 3K의 제곱에 2K 플러스 1에서 3K 다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K 다시는 무슨 수? 정수. 나머지가 얼마? 1 이렇게 나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요걸 집어넣었다고 치면 3K 플러스 2의 제곱은 9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인데 문제에서는 몇으로 나눌 때라고 그랬니? 3으로 나눌 때니까 얘를 3을 기준으로 다시 써주면 3K의 제곱에 4K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K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가 0이거나 1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기본도 아니고 산수지 산수. 자 이랬을 때 여기도 사실은 K2-는 뭐라고? 정수. 어차피 얘네들은 정수잖아요. 정수는 곱셈하고 덧셈하고 뺄셈에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정수의 분류예요. 물론 이제 어려워지면 뒤에 어려워지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도 했던 거죠. 수열에서 했던 건데 봐봐. 얘를 잘 봐. 이거 수열에서 했던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1번 문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정수를 n이라고 할 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돼 있잖아. 수열에서 어떻게 했지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다 쓰라고 했지. 쫙 쓰고. 그리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를 다 써가지고 거기서 뭐니? 공통을 뽑아내잖아. 오케이? 공통을 뽑아내가지고 걔네를 간단한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정수론을 할게요. 정수론. 정수론의 기본을 공부해야 되니까 정수론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풀겠다. 무슨 얘기냐? 수열에서 그러한 수열에서 세 자리 정수를 구하라. 한번 풀어봐. 첫 번째 문제에서 걔를 만족하는 세 자리 정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썼어요. 나왔어. 출제가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세 자리 정수의 합을 구하라. 이게 우리가 수열에서 했던 거 아니야. 어? 수열에서는 어떻게 했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얼마가 돼? 1. 공짜가 사잖아. 1, 4, 7, 10, 13, 16, 19, 22, 25, 28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다 쓰고 자,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얼마니? 3, 8, 13, 18, 23, 28, 33, 38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공통을 모아서 걸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지? 이게 우리가 수열에서 하는 거. 수열에서 공통 두 개만 찾으면 돼. 13이 있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 13. 그 다음에 얼마니? 28 이렇게 하는 공통. 오케이? 응? 되겠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초항이 얼마야? 13.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15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풀었어요. 오케이? 응? 그때도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야 일단 이렇게 풀어라. 얘를 정수로는 풀려고 하면 복잡하고 그건 나중에 해준다 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네. 그렇지? 응?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 왜? 소수령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케이? 물론 요즘은 개요도 소수령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해. 그지? 응? 정말 한 문제 정도만 이제 개요를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첫째 항이 얼마? 14. 공차가 얼마니? 15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14 플러스 n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얘는 얼마냐 하면 15n 마이너스 얼마니? 15n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겠죠. 맞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3 그지? 2를 집어넣으면 28 맞니? 얘가리? 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이제 지금부터 얘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이거는 수열해서 한 거고 더 이상은 안 할게요. 주로 세 자리 정수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오케이 정수론을 풀겠다, 그렇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나중에 정수론에서 제대로 되게 이제 식을 쓴다 이렇게 얘기는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쓰여서 3으로 나눈 몫이고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맞지? 그치? 그리고 5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돼 있을 때 PQ는 뭐가 돼? PQ는 정수가 되겠죠. 그치? PQ는 무슨 수? 뭐 정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잘 봐. 3p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거 보니까 pq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예요. 얘도 둘 다 뭐니? 정수.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이 p에다 정수를 넣어서 1, 2, 3, 4를 넣어서 얘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정수란 말이야. 근데 정수는 아까 뭐라 그래? 무한집합이죠? 얘는 무한이란 말이야.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1부터 무한히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부터 시작해 무한히 뭐? 다 집어넣어. 2가 3,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이해가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에서 뭘 한다? 정수의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칠판에서 이건 그냥 단답형 문제. 그냥 답만 써야 되는 경우 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 이걸 하는 거지. 서술형이라고 하면 정수의 분류를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니? 문제 안에 다 힌트가 있다. 이거 가지고 정리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얘를 쭉 쓴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되니, 얘를? 5로 나눠야죠. 이거 만들어 놓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데 여기에서 5로 얘들 5로 다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 것만 찾는 거야? 3인 것만 찾는 거야. 이해하니? 여기 있는 놈을 뭐로 나눠야 된다고? 5로 나눠야 돼. 그 아까 그 앞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랬니?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뭐 이런 게 있었죠? 문제 안에 뭐가 되냐면 힌트가 있다라는 게 이거야. 여기는 요 수를 뭘로 또 나눠야 된다? 5로 뭐 한다?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나누어야 한다. 그 얘기는 P를 OK에서부터 OK 플러스 4까지 5로 나누어야 한다. 5로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이미 얘는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니까 다시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얘네들을 뭘로? 3으로 나눠야 돼. 얘네들을 뭐 한다? 3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Q는 얼마로?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수학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이쪽 루트가 편하겠니? 이쪽 루트가 편하겠니? 자 눈으로 그렇지. 서로 이쪽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이쪽이 당연히 편하죠? 왜? 얘는 몇 개의 식을 써야 돼? OK 플러스 1, OK 플러스 2, OK 플러스 5개 5개의 식을 만들어야 되고
얘는 몇 개의 식을 만들면 되니? 3개의 식을 만들면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답은 똑같아. 오케이? 자, 답을 쓸게요. 이제 얘를 자, 이제 정수의 분류를 왜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걸로 자꾸 이제 문제를 막 풀 건데 잘 봐.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K가 얼마? Q가 얼마일 때? 3K일 때. 저기다 넣는 거야. 5 곱하기 3K. 3K. 여기다 넣어. 3K 플러스 얼마니? 3이면 얘는 15K 플러스 3이고 얘는 3으로 나누면 5K 플러스 1인데 얘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 아니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떨어지죠?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Q 이퀄 3K 플러스 1이야. 집어넣어. 이제 저기다가 5에 3K 플러스 1 더하기 샴을 하는 거야. 샴. 그럼 얘는 15K 플러스 얼마니? 8이니? 응? 얘는 이제 3으로 또 다시 5K 플러스 2 더하기 얘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야? 2. 나머지가 1인 얘도 아니죠? 그 다음에 Q 이퀄 3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K 플러스 2 더하기 얼마에? 3. 되겠니? 그럼 얘는 15K 플러스 13이 되겠네. 얘는 3으로 빼 K 4 플러스 1. 그럼 얘는 3 곱하기 정수니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얘가 맞는 거야. 답은 15K 플러스 얼마? 14입니다. 되겠니?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얘야, 얘. 15K 플러스 13의 형태가 돼서 K는 0, 1, 2, 3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답이잖아요. 우리 구했으니까. 13부터니까. 얘가 100 이하의 정수는 어떻게 된다? 3으로 나누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주시면은 이거나에다 밑줄. 이거나 또는 합. 오케이? 그래서 요놈의 아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 거의 개수에서 요 공통인 거의 개수를 뭐 하면 되니? 빼면 되겠죠? 이거나 또는 되겠니? 오케이? 무슨 집합? 이거나 5화라고 쓰시고 합집합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거의 개수에다가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 개수를 더한 다음에 요놈의 개수를 뭐 한다? 교집합에 그냥 빼야지. 얘가 교집합. 오케이? 나중에 집합도 배워요. 집합 정리 문제도 내가 30페이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걸로 갑니다. 이거 이제 4페이지인데 일본 문제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일본 책에 있는데 정석이 100%. 일본 책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뭐 한국말이니까 문제를 해석이고 뭐 이런 건 없겠지. 어려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쉽지 않은 건데 자, 이제 가는 거예요. 달려있듯이. 잘 정리하세요. 정수론이 만만치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좋아. 양의 정수 K를 5로 나눈 나머지를 RK라고 하자. 양의 정수를 5로 나누는 나머지는 얼마예요? 0에서부터 얼마가 될까요? 0에서부터 얼마? 4까지가 되겠지. 그치?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0에서부터 얼마? 4니까. 자, 거기에서 문제를 보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RK는 0, 1, 2, 3, 4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맞죠? 응? 그렇지?
얘들아. 5로 하는 나머지 0, 1, 3, 4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A, RA에 RAB, 그 다음에 R 마이너스로 쓸게요. RA 마이너스 RAB 마이너스 이꼴 제로가 되고요. 자, 그리고 R의 A가 되고 R의 뭐 요즘은 왜 중요하다 좀 떨어졌는데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문제는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얘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R의 A하고 R의 B의 값을 구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봐. 얘를 푸는데 이거 한번 풀어봐라. 이거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꼴 0 이렇게 돼 있고 xy는 정수. 이거 풀어봐봐. 이거 못 풀면 안 되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부정 방정식이야. 이거 부정 방정식. 무조건 뭘로 바꿔? 곱. 부정 방정식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거죠. 중학교 애들도 푸는 거야. 강의하면. 네? 뭘로 바꿔라? 곱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기에 x,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꼴 제로 이렇게 가겠죠. 이제 이걸 또 강의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1은 얼마? 2. 이렇게 되겠니? 응? 당연히 되겠죠. 내가 맞게 풀었으니까. 2가 되니까 이렇게 가면 자 풉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x보다 y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나 해줬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건 얼마가 되니? 양의 정수를 하나 합시다. 양의 정수. 그러면 양이 아니고 음이 아닌 이 문제에 맞는 거에 나머지니까 음이 아닌 정수.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걔네들은 빼란 얘기예요. 그렇죠? 왜? 음이 아닌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밖에 안 되니? 요놈보다 요놈이 더 커야 돼.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이 있고 오케이? y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뭐가 더 크니? 오케이. 그러지.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는 수밖에 없죠. 얘가 더 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는 2가 되고 y는 얼마니? 3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되겠니?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부정방정식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문제를 푼 건데 산수 중학교 애들도 하는 거. 얘들아 이거를 푸는데 선생님 이게 안 풀리는데요? 이 하고에는 100% 어떤? 제 하고에는 100% 똑같은 거야. 여기 RARB가 여기 들어가지고 보니까 얘 다 정수예요. 얘하고 100% 똑같아. 얘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아. 정수는 부정방정식 이렇게 마이너스 1에 RAB 마이너스 1에 오케이? 얘는 2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자 R의 A는 2이고 똑같이 100% 똑같은 건데 뭘 모양이 바뀌었어? 모양이 XY가 R의 R가 다른 문제인데요. 푸는 방법이 아니지. RB는 3이다. 그럼 얘는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므로 A는 3K 플러스 1의 꼴이고 B는 2 OK. 얘는 OK 플러스 2의 꼴이고 얘는 OK 플러스 얼마의 꼴이다? 3의 꼴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책에 있는 대로 쓸게요. 여기서 얘는 내가 지금 틀렸는데 그것까지 구별하려니까 좀 여러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얘는 왜 틀렸을까요?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얘는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똑같은 K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일 때 여기 5가 돼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B가 있으면 얘는 5L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죠. 오케이? 되겠니? 네? 똑같은 K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 얘가 달라도 성립한다. 얘가 뭐야? 5로 나눌 때 나머지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있으니까 5K 플러스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니까 5L 플러스 얼마? 3 되겠니? 이해하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두 번째 문제가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3B의 나머지를 구하라잖아요. 나머지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서 5를 앞으로 끄집어내라. 5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그렇죠? 자, 한번 해보자. 여기를 뭐로 해야 된다고? A의 제곱 플러스 3B를 해야 돼요. 5K의 제곱 플러스 3의 B가 얼마야? B가 5L 플러스 3이 있으면 이제 얘를 5로 끄집어내야 되고 5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그럼 얘는 25K의 제곱 20의 K 는 50 플러스 얼마? 4 더하기 15L 플러스 9 이렇게 하겠지. 그럼 얘는 자, 같은 게 뭐야? 여기에서 5K의 제곱 얘는 끝났고 5 더하기 4K 플러스 얼마지? 3L 요거 더하면 13이잖아요. 13이니까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오케이. 아래 A의 제곱 플러스 3B는 얼마니? 3 5로 나올까? 나머지가 3이다. 되겠니? 네?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A에 예전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AX 플러스 B가 얼마가 돼? 얘가 4가 되는 거. 즉 A가 뭐니?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니? 3, 2인 거에다가 어떠한 수를 곱해가지고 나머지가 얼마니? 3인 걸 더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 4가 되도록 하는 요 X의 값을 구하라. 되겠니? X를 뭔지 몰라. 그래서 X를 세개 되는 거죠. 5Q 플러스 R이라고 놓자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얘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옛날에. 요즘은 여기 부분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가끔 나오는데 얘가 거의 출제 90%. 무슨 얘기냐면 A가 이렇게 5K 플러스 2가 있고 5K 플러스 R을 곱하고 더하기 B가 얼마야? 5L 플러스 3을 했는데 얘가 나머지가 4가 되도록 이 R을 정해라는 거야. R. 오케이? 네? R을 정해라. R. 전개하면 25K의 Q 플러스 10Q 플러스 5K의 R 플러스 2R 플러스 5L 플러스 얼마니?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5를 기준으로 또 다시 5K의 Q 플러스 2Q 플러스 K의 R 플러스 L 더하기 2R 플러스 3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가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도록 여기를 잡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럼 봐. 0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니? 3. 2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얼마니? 4. 2를 집어넣으면 7이니까 2 나머지가 얼마? 2. 3을 집어넣으면 9죠. 나머지가 얼마니? 4. R이 얼마일 때? R이 3일 때 2 곱하기 3 더하기 3은 9니까 9는 나머지로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4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R은 얼마? 3이 되는 3. 됐니?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2번이다.
되겠니? 유제 5-5는 옵션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문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4제곱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5페이지에는 첫 번째 문제가 내가 예전에 강의했던 거야. 강의했던 거. 그리고 유리식에서 두 번째 문제도 강의했었던 거고. 오케이? 나머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목과 나머지 무엇을 무엇으로 나눌 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방정식이나 뭐 부등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 또는 식의 연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그럼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정수의 분류를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분류를 할 것이냐.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다. 자, 이제 i의 n제곱에 자, 이거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 네? 내가 이제 식기 연산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서 하겠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또 어디다 밑줄을 그냐면 n은 자연수에다 밑줄 긋고 처음 듣는 학생은 아닌 학생은 아는데 무슨 집합이니? 무한집합이에요. 무조건 얘는 뭐 해야 돼? 정수에 분류를 해야지. 그치? 얘들아,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여기다 1, 2, 3, 4, 5, 6, 7, 8, 10억, 100억 이렇게 누를 수는 없잖아. 얘는 이제 당연히 뭐가 돼? 무한집합의 정수에 분류를 하는 거야. 정수에 분류를 하는데, 정수에 분류를 한단 말이야. 정수의 분류나 자연수의 분류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i의 n제곱이 붙으면 얘는 얼마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이미 뭐 푸른 학생들 다 있어요. 다 푸른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문제들은 전부 다 5번 5페이지에 있는 건 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제가 기준으로 푸는 거야. 문제 안에 다 뭐가 있다? 힌트가 있더라고 했는데 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아이씨 다 쓰자. 이게 또 정제분을 하는 건 자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의 내제곱은 1이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i의 5제곱이 와요. i의 5제곱은 i의 내제곱은 i니까 다시 i의 6제곱은 마이너스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의 8제곱은 1 그 다음에 i의 9제곱은 i의 10제곱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i의 12제곱은 얼마인지 이렇게 되죠. 자 소가 여기 있지만 옛날에 강의하는 요거 안 썼어요. 두 줄만 쓰고 하고 넘어갔는데 다 쓸게요. 천천히.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치? 천천히 하면 정확히 알고 가는 게. 딱 보니까 이 라인의 값이 다 같아요.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4, 9 이렇게 나.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1인 거야. 1, 5, 9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건 i가 돼. 얘는 i의 4k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i의 4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i의 4k는 얼마인지 이 얘기잖아요. 그지? 푼다는 건 설마 안 되는데. 그러면 2, 6, 10 이렇게 가니까 4로 날 나머지가 이거 되고 나머지 3인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선생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일일이 해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쓴 거는 정수에 분류하는 이유를 밝혀준 거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4K 플러스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이니까 얘네들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4를
기준으로 뭐하니 분류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빨리 푸는 방법은 뭐였느냐? 얘예요. 응? 1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1은 뭔가를 곱하면 다시 뭐하니?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1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이 되는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이 돼요. 4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라고 쓰고 이렇게 쓰란 말이야. i의 4제곱이 1이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문제는 3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3을 기준으로 분리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몇 제곱이? 4제곱이 1이잖아요. 몇 번 강의해줬잖아, 조성아. 어? 되겠니? 이해가요? 됐니? 그래서 쟤는 답을 몇 가지로 써야 된다? 4개로 써야 돼요. 4개로. 4개. 그래서 첫째, 그 중에 하나만 쓸게요. 자, 뒤에 답이 있으니까 n 이꼴 하나만 답을 낼게요. 자, 얘는 3k 플러스 이렇게 한번 n 이꼴 4k 플러스 3이면 i의 4k 플러스 4. 요즘은 복소수 문제가 계산 문제 요즘도 잘 나오니까 이거 중요해. 복소수가 여기 있는 건 다 중요한 거야. 오케이? 안 중요하면 내가 뺐겠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i의 4제곱에 k승 곱하기 i의 3제곱이고 i의 4제곱에 k 곱하기 i의 3제곱은 1이다. 다 쓰는 거야. 1이죠. 1. k승이 다 필요 없고 i의 3제곱 플러스 i의 3제곱분의 1은 여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분의 1이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분모에 뭐가 있니? 오케이. 분모에 i가 있으면 우리는 i를 치워야 돼요. i분의 i는 곱해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i 플러스 이게 얼마니?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i가 등장은 답이 없네. 이런 식으로 4개를 구해야 되고 뒤에 답이 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몇 제곱이 1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이제 계속 어디다 밑줄을 보니 제일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n이 내추럴 문제네. 내추럴 이렇게. 오케이? 내추럴 넘버죠. 밑줄 묶고 정수의 분류잖아. 그렇지? 당연히 정수의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i의 4제곱이 1이니까 4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이제 얼마냐면 오케이. 3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돼. 3을 기준으로. 되겠니? 왜 3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 자. 거기에서 봐봐. P는 이렇게 돼 있어. P는 X의 N제곱 플러스 1에 X의 2N제곱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 게 X의 제곱에 X 플러스 이꼴 0의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렇게 값을 구하라. 당연히 n이 자연수니까 뭘 한다고? 뭐래요? 뭐? 정수의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해요. 정수.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거. 그치? 얘가 뭐냐면 이 옆에다가 x 마이너스 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식의 연산에서 제일 내가 많이 나온다. 양변에 x 마이너스를 곱해버려. 곱해버려. 그럼 얘 얼마니?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은 0이고 x의 세제곱은 1이다. 고만하고 싶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얘는 뭐하고 동치니? 얘는 뭐하고 동치예요? 얘는 x의 세제곱이고 이게 동치예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문제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분류했니? 4를 기준으로 분류했죠. 왜? 4제곱이 1이니까. 얘는 몇 제곱이 1이니? 세제곱이 1이지? 세제곱이니까 얘는 얼마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3. 답이 얘는 3개가 되는 거야. 얘는 3개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3k. 얘는 3k 플러스 1. 얘는 3k 플러스 2에서 답이 3개로 작성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3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저거를 만족하는 p의 값의 합은 답은 하나로 쓰게 나오죠. p의 값의 곱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자, 여기에서 어떤 거 해볼까? 3개 중에. 뭐, 어떤 거? 응? 마지막 거? 마지막 게 좀 복잡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거 할게요. 마지막 거. 뒤에 답이 있어요, 또. 하나만 더. 그래서 맨 마지막 게 n이 얼마니? 3k 플러스 2면 p x에 3k 플러스 2 더하기 1이고 x에 2에 3k 플러스 이렇게 간다고요. 되겠나요? 점수는 어디서 쉽게 배우기 힘들어요. 다른 데는 뭐 다 똑같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x의 세제곱에 k 승에 x의 제곱 플러스 1 맞죠. 3k 곱하기니까 얘를 하면 얘는 요것만 따로 써가지고 얘는 x의 6k 플러스 4잖아요. 6k 플러스 4. 얘는 x의 세제곱에 2k 플러스 1의 x가 되겠죠. 좋아하네. 좋아하니? 그러면 x의 세제곱이 얼마나 됐을까? x 세제곱 얼마나 됐을까? 1 됐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쌍 없어지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의 x가 되니까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왜냐하면 얘는 요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풀어봐. 그러면 넘어가면 돼. 요거 내니까 3k k에다가 여기 3k를 넣어서 하라고. 요 이게 진실인가? 이게 진실이야. 오늘 프레시하냐? 진실. 레알이야 레알. 유민아 빨리 풀어봐. 3k 플러스. 졸려. 배도 아파 지금. 3k 플러스 1일 때 여기다 3k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문제를 또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아마 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요거를 또 문제 한번 바꿔볼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일 때 여기다 밑줄을 긋고 요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분류했니? 계산을 시켜줄게. 자, 이때는 3k 플러스 3k 플러스 1로 했어요. 근데 여기다 밑줄 긋고 이렇게 바꿔봐.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퀄 0일 때가 나오면 얘는 얼마로 분류해야 되겠니? 나올 확률은 좀 적지만 이렇게 문제를 밑에다 쓰라고. 거기다가 요거일 때에다가 밑줄 긋고 이렇게 요거를 바꿔. 요거일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쟤는 얼마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돼? 쟤는 얘 6을 기준으로 해야죠. 6제곱 1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다가 양면에다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x 플러스 1.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퀄 0이니까 얘가 나오면 얘도 당연히 정리를 해야지. 얘는 얼마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이퀄 0. 그래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므로 오케이. x의 6제곱이 1이란 말이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n은 uk에서 uk 플러스 5까지로 해야 된다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저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어. 6개로 분류하는 것까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못 봤어. 응? 최근 5년 동안 못 봤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잊어버리지 않지. 얘는 6제곱이 1이니까 얘는 세제곱이 1이니까 세제곱이 1이니까 3k부터 3k 플러스 얘는 6제곱이 1이니까 6k 얘는 6개의 답을 써야 되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잘 안 나왔어요. 얘는 많이 나온다. 나올 수도 있다. 교수가 미치면. 오케이? 네?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최고의 학생들만 오니까 이거나 계산하는데 한 30초밖에 차이가 안 날 거야. 실질적으로 계산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는 계산하는데 1분 차이가 안 나요. 오케이? 되겠니?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구성아 하는 김에 좀 눌러줘.